자, 오늘은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야죠.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무려 2019년에 벌써 6년 됐나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 27명이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6년 넘게 질질 끌다가 오늘 바로 1심 선고가 됐는데 나경원 의원 벌금 총 2,400만 원, 송원석 의원 벌금 총 1,15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벌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송원석 의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1,000만 원, 그 다음에 국회법 위반 15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4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잃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일이었고 정치적인 평가를 받은 일이다. 근데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라고 되어 있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일이니까 정치적인 평가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됐어요 이제. 이 판결로? 네, 왜냐면은 이렇게 막 맞고 몸싸움하고 해도 나 의원직은 내가 뭐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법사위 같은 데서는 상당히 지금 막 말로 많이 부딪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봉 같은 경우 뺏어가지고 감출 수도 있고 네. 막 진행하려고 그러면 입틀 막 할 수도 있고 마이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충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은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네. 그런 판결은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후폭풍이 더 심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썩 잘된 선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판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네요. 그렇죠. 저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이제 판결에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벌은 좀 가볍게 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몇 번의 선고가 있었고 정치적인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 판단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따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 우리가 이제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 보면 선수들이 간이 이제 몸싸움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도 전 눈에 띄는 장면이 손을 뒷짐을집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손이. 네. 그렇죠. 괜히 손 이렇게 잡았다가 퇴장당하니까 뒷짐을 지고 막 입만 나가요. 그러다 뽀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입만 내밀어요. 국회에서 배치기 한 적도 있습니다. 배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단호하게 육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어떤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격앙되니까 아무래도 스포츠가 몸싸움, 축구 같은 경우 몸싸움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수한 퇴장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전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 취지가 있으면 퇴장시킬 건 퇴장시켜야죠. 그리고 사실 2심, 3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비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상실된 형 정도는 1심에 선고해줘야 이분들이 뜨끔하죠. 송채 반장님이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운영위 회의장에서 운영인가요? 송원석 의원과 이계현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 했잖아요. 근데 만약 선진화법 조심해야지 그 생각이 없었으면은 진짜 거기서 멱살 잡고 한 대 때릴 수도 있었어. 감정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때 정말 살벌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참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싸움하고 배치기 한 건데 이제는 주먹을 막 휘두를 수도 있지 않을까. 폭력 국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사보임 관련돼서 있었고 그러지만 그냥 문을 막고 시위 정도다. 그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자고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죠. 당시 회의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누워서 막고.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실은 뭐 군부 정권 있을 때 사실 민주화운동도 그렇게 한 바가 있으니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의원직 상실령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이제 유죄는 때리지만 근데 최이배 의원 감금은 사보임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사실은 표결해서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네. 아예 표기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기억나요? 최이배 의원이 갇혀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진이 119에 신고하고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반칙을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요? 조금 사보임을 좀 억지로 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자신들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 어쨌든 게임의 룰은 여야가 있고 상대 진영이 있으니까 대화 타협 끝까지 협상을 해야지 협상이 안 되면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위성정당 나오는 국회 악습을 또 탄생시킨 그런 맞아요. 원인도 있는 거고 네. 공수처라는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어기는 것은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저도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였는데 준영동이 그렇게 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쨌든 정치적 심판을 유권자들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담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무리하게 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 근데 그거를 위력으로 정말 물리력을 써서 투표를 못하게 막고 그걸 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딱 그 국회법 여기에 대해서는 400만 원인데 네. 그건 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일단 1심에서 하고 2, 3심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뤄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신데 일단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유죄가 인정이 된 거니까 그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2심, 3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소를 자제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 사건도 벌금형 뭐 나오긴 했지만 유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확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여야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네. 뭐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형사법,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서로 여야가 주장하던 걸 이제 반대대로 주장하게 생겼어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 포기해라 그럴 거고 민주당은 이거 뭐 하는 거냐 검찰 항소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야 항소 자제 검찰 이제 제대로 된 검찰 됐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항소해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을 어떻게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코미디처럼 내세울 수가 있느냐. 네. 양당 다 반성해야 된다. 양당 반성해야 된다. 그럼요. 네. 웃기잖아요. 일단 저는 400만 원의 양형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만 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리도 없고 이미 6년 7개월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2심, 3심에서 이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현재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민주당이 아니 네. 민주당이 아니죠. 검찰이 네. 항소 포기. 하는 것도 똑같이 한다. 같은 기준으로 가겠다.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약간 정성호 본부장이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 네. 항소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판단해. 세 번 얘기할 수 있어. 재밌겠네.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청 대행 앞에 놓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라고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척하고 항소 포기. 네. 그럼 이제 나경원 의원이 왜 항소 포기하냐? 이 코미디야. 코미디. 아유 참.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저는 누구한테 이득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재판이 6년 7개월씩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건이 있은 지로 6년 7개월이고 뭐 6년 가까이 걸렸다는 재판이 네.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사실 누가 재판에 송사에 얽매인다는 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결정을 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피고인 입장에서도 사실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좀 바뀌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증인들이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자꾸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다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겠죠 재판부가. 그런데 늦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반성문 쓰는 거. 제가 반성문 쓴다고 반성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반성문 쓰면 일단 양형에 참고가 됩니다. 그런 사실 형식적인 틀을 그냥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증인이나 아니 피고인이 재판에 좀 지연시키려고 한다. 그럼 불이익 주겠다. 당신은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아니 빨리빨리 나올 것 같은데. 반성문 쓴다고 반성한 사람은 저도 물론 어렸을 때 반성문 써봤지만 반성 안 해요. 쓰라니까 쓰는 거지.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그냥 쓰라니까 몇 장 써야 돼요? 이러고 그냥 쓰죠. 그런데 그걸 양형에 참고하는데 정말 반성 않고 재판에 안 나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안 나오고 이걸 왜 양형에 참고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을 좀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대법원, 증원 이런 얘기도 하지만 1, 2심 판사들도 좀 늘려서 이건 법률 서비스예요, 일종의. 네. 그래서 저는 재판이 이렇게 가는 건 좀 안 좋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정치의 사법 과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법원까지 가져갈 일이었나 애초에. 근데 여야가 모여서 정치에서 하는 거는 대화, 타협, 협상, 조정 이거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막 몸싸움 멱살 잡고 에이씨 법원 가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네. 지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고소고발전이 진짜 많은 건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제 기소된 게 아니라 지금 여당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일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후에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이 충분히 드실 만한 양의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지만 23,900원 놀라운 가격으로 모십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제철 음식 목포 맛집의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 목포 굴무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실 쌈채소가 필요하신가요? 마켓하니에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유럽 상추도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보좌관들과 함께 공동폭행의 정범으로 네.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입의 의원 감금 때문에 네.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막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들어간 거고 약간 다르긴 한데 저도 뭐 근데 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야당 의원들보다는 더 네. 낮은 것들이어서 네. 그냥 사실 몸싸움에 약간 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형량 선고는 예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틀려오고 우리가 있어요? 판사가 아닌데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저도 뺄게요. 이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아니 별로 크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더 낮게 나올 것이다. 그냥 그 정도도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저는 그냥 법원이랑 멀리 살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장성철 선생님은 피고인도 돼봤고 형도 경험이 받아보니 많으셔. 전 대법원까지 가봤어요. 아 그래요. 저보다 훨씬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예측을 안 하는데 네. 제가 무슨 뭐 잘났다고 예측을 합니까? 이 정치평론가들한테 이 선고 형량을 물어보는 거는 시사평론가에게 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 같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 나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방송 나가면 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 같습니까? 아 그런 걸 물어봤었나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래서 나 방송 안 한다고 일주일 동안 쉬었었어.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무슨 그렇죠. 의사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은 몇 명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것만 물어봐. 그래요? 근데 요새는 하도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재판 여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다들 곤란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제나 오늘 오전까지 나경원 의원, 송원석 의원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징역 1년이나 뭐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은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결과는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물론 법조 경력은 직접 당사자로서의 경력은 없죠. 저는 전무하고 네. 장 소장님은 대법원까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볼 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법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렇게 선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배심원 입장에서 나라면 그냥 사실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뭐 양형 기준 이런 걸 많이 따지진 못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고소를 한번 당했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누가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시민의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거죠. 상식과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의 판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하지 맙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부터 이런 질문은 빼주십시오. 근데 또 질문할 게 없어, 이거 안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아요.